소리가 안 들려요? 아, 네. 잘 들리시죠? 네. 혹시나 영상 소리가 또 안 들리면 또 알려주세요. 그죠? 정신이 좀 없네요. 네. 2022년도 어떤 양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속되고 있는 양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2000년도 코로나 이후에 좀 시작되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또 지속될 현상들, 좀 변화되는 부분들. 아마 사장님들이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트렌드 때문이었구나. 내가 어떤 물건을 좀 계속 샀는데 이게 트렌드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이동했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김남도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나라 금융업체, 그리고 또 뭐 트렌드를 분석하는 모든 어떤 단체들이 계속 이제 몇 년, 이제 곧 1년을 준비하는 하고, 어떤 소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현상들이 막 이렇게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10월 초에 나오죠. 항상 10월 초에 나와요. 이거를 구매해서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고, 나오자마자 이제 항상 베스트 10, 거의 1위, 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처음에 서두가 되게 강력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대안이랑 이런 걸 다 검토한 후에 이제 그 해의 띠, 그러니까 호랑이죠. 이번 연도 이제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호랑이 연 띠로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이제 나누거든요. 한 10개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 타이틀은 타이거 오어 캣이에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새로운 기점에서 이제 많이 진행됐죠. 지금 이제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쓴 해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정말 많아졌는데, 개인도 변화를 많이 했고 기업도 살려고 엄청나게 변화를 했는데, 변화를 느끼고 그걸 감지하고 2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계속 성장하는 기회가 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도 변화를 못 느끼고 그대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은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고,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하려고 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로 우뚝 쓸 것이다. 그것도 검은 호랑이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게 김남도 교수님이 이 타이틀을 정한 이유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코리아의 10가지 트렌드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해시 플레저, 엑스틴 이스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별표를 좀 쳐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킨하고 되게 접점에 있는 거. 좀 이렇게 뉴스킨이 이런 일인 것 같다. 되게 트렌드한 일인가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여기 한 7개가 뉴스킨이 포함되어 있는, 교집합에 있는 어떤 트렌드더라고요. 예전부터 추구했던 트렌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별표를 쳐봤고 하나씩 이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나노 사회예요. 모래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그거 좀 볼게요. 임영웅의 이제 팬클럽은 영웅 시대라고 하죠. 저도 얘긴 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잘 인지를 한 것 같아요. BTS의 팬클럽은 뭐죠? 이정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미죠, 아미. 그죠? 그런데 영웅 시대에 있는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BTS의 노래를 알까요? BTS 팬클럽 아미에 가입한 사람이 임영웅의 노래 하나 제목을 아나요? 이정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임영웅 가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영웅이 낸 지금 노래 한국 최고지. 하나라도 얘기해 보실래요? 노래 제목 하나. 아니요. 죄송해요. 몰라요. 그죠? 이길스 사장님, BTS 응. 노래 하나 제목. 다이너마이트. 어. 오. 대박.
이렇게 이긴 싸움 되게 트렌드 하신 거예요. 그죠? 죄송해요. 근데 이게 그 옛날에는 서태지를 좋아해도 뭐지? 태지나 가수의 노래나 서른도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하나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한두 개씩. 여러 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영웅을 좋아하는 영웅 시대는 임영웅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푹 빠져 있고 또 BTS는 BTS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수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걸 공유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지금은 한쪽으로 취향을 더 지속화시키고 같은 취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 취향을 더 노론하고 더 집중하는 사회지 이걸 뭐 취향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개인화돼 있다는 거죠.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더 강화되는 게 뭐냐면 해시태그 있죠. 해시태그. 우리가 해시태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써서 그 해시태그를 달고 올리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요.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더 매니아가 되고 내가 신발을 좋아한다. 그 신발을 좋아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그 신발을 해시태그로 올리는 사람들과 더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옛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신발을 엄청 좋아하는 커뮤니티,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 커뮤니티, 홈스파를 엄청 좋아하는 커뮤니티 이렇게 커뮤니티별로 해시태그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테크니티라는 마케팅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실제로 보면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홈뷰티, 뭐 셀프 케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찾잖아요. 그죠? 관심사에 따라서 찾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마케팅화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두 번째, 빠르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제가 짧아서 그죠? 머니러시 시대. 뉴스킨의 정말 정점이죠 지금. 뉴스킨에서 우리가 매일 하고 다니는 얘기잖아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수입을 극대화한다. 극대화해야 된다. 수입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직장이 김경주 사장님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전부터 정말 트렌드하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회가 회사가 당신을 먹여 살려주고 책임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말 트렌드하게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돼서 막 소문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다 모였죠. 이주했죠. 그게 이제 골드러시였다면 지금은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1원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러시하는 머니러시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엔잡과 투자를 통해서 수입의 파이프라인, 뭐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서 막 안 좋은 사례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머니러시의 안 좋은 폐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만큼 광풍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TV에서 이 트렌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뮤직하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뮤직하우. 그렇죠? 이 뮤직하우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떤 노래 하나가 있어요. 뭐 노래가 뭐 서태지 하여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서태지 하여가 아시나요? 서태지 하여가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하여가가 옛날 노래가 다시 이제 음원 차트에 올라오는 되게 이상한 광풍경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 하여가라는 노래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 순위권에 어떤 이유든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가라는 작곡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 저작권자가 하여가를 저작권을 내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너네들과 같이 공유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래 옛날 노래가 다시 음원 차트에 올라온 형사들이 기이하니까 왠지 하여가 같은 거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저작권을.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순위권에 막 올라왔어. 어떤 이유든. TV 프로그램에서 요새 옛날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순위에 올라왔어. 그러면 그 저작권료가 상승하겠죠.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고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 n분의 1한 제작권료가 내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뮤직하우입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저작권 일부를 판매하고 그거를 혼자 못 사니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저 같은 사람이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떡상하면 그 돈이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정해진 날짜, 그 저작권자가 돈 받는 날짜 있죠? 그날에 그 개미 저작권자들도 돈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머니러시를 하고 있다. 누스킨도 마찬가지죠. 누스킨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렌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득템력, 득템력. 득템했다. 이런 말 언제부터 계속 나오죠. 득템했다, 득템했다. 그죠? 매 저희는 메타도 사실 지불 능력이 있어서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득템을 해야지만 내가 그 시간에 정확히 샀었어야지만 득템하셨고 못 산 분들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득템. 그죠? 이런 거예요. 지불 능력이 있는 게 있어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지만 또 뭔가를 역시 노력해야지만 나만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죠? 9월 28일 날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뭔가를 구매하려고 들어갔는데 막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스타벅스에서 50주년인데 그 50주년이라서 컵을 그냥 종이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 컵인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 있잖아요. 그 이제 한정 컵을 주는 거예요. 거의 담아 주는 거예요, 커피를. 거기다가 그날만. 그래서 스타벅스에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스타벅스 기다리는 그 줄 차선이 다 막혀가지고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일인가 봤더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컵이에요, 이 컵. 그냥 이 컵. 아이스는 이 컵에 주고 따뜻한 건 이 컵에 주는 건데 이 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 그날 그 한정된 시간에만 가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죠, 사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 그 뭐냐? 쇼핑몰에도 판매를 합니다. 이걸 이제 산 사람이 먹고 이걸 내놓는 거죠. 왜냐? 살 수 없으니까. 그죠? 이 정도로 내가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득템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 똑같은 거가 아니라 나노 사회에서 좀 파생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 대한 그 한정판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촌스러운 것이 힙해지고 있다. 이해할 순 없지만 왠지 이해가 되죠. 네. 러스팅 라이프. 러스팅 라이프네, 러스팅 라이프. 러스틱이라는 건 되게 시골에 되게 촌스러운 어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촌스러운 것이 힙해지고 있고 한옥 카페를 가려고 하고 그죠? 예. 한옥을 개량해서 입고 그리고 그게 되게 멋스러워지고 있고 힙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명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도 그렇고 또 어디 뭐 인사동 뭐 이런 주변의 근처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번에 유성희 사장님 그 댁에 가가지고 윤성희 사장님이 5도 2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거든요. 5도는 도시에서 5일은 도시에서 보내고 이틀 주말 이틀은 이제 전원에서 보내는 거죠. 따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가지고 유성희 사장님 너무 좋은 그 별채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4도 3촌 하는 경우도 있고 재택근무 통해서 이렇게 재택근무에서 이제 시간들이 여유가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져서 건강을 생각하고 또 전원에 생활하는 것이 더 오히려 도시에 생활하는 것보다 더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뭔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환경의 일들을 찾고 싶어 하고, 왜냐 이게 트렌드니까. 그게 그걸 가능한 일들을 알아보게 될 거고, 그게 뉴스킨이라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오도 이촌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니즈는 있는데 뭐 직업상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뉴스킨이라는 어떤 브랜드, 뉴스킨이라는 어떤 기업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알려줘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가 헬시 플레저입니다. 운동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빡세도 빡세도 힘든 거야. 운동은 힘든 거야. 운동은 힘든 거니까 그래도 해야지. 왜냐면 내가 지금 혈압이 높아졌잖아.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힘들어도 막 맛없어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한다, 우리는. 어, 옛날에는 나이가 들고 뭔가 내가 기능적으로 안 좋아져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면 그때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20살 때부터 젊은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는 건강. 운동을 즐겁게 힘들게는 하고 싶지 않다. 즐겁고 루틴을 맞춰서 재밌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리케어 신드롬이 생겼대요. 얼리케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운동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 미리미리 즐겁게 운동하자. 저희가 이제 얼리케어 신드롬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아프기 전에 대체 의학으로 케어하자. 대체 의학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운동하자.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병원 약 처방받기 전에 대체 의학으로 관리하자. 이게 얼리케어 신드롬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여서 파마넥스가 갑자기 생각이 확 나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막 경쟁하는 그런 운동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 제가 슬로우 러닝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나 남녀노소 관절이 안 좋아도, 내가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도, 내가 운동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도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운동. 걷는 거보다 더 천천히 뛰는 슬로우 러닝. 그죠? 저희 해봐서 알잖아요. 땀이 더 나잖아요. 원래 많이 뛰는 것보다. 이런 관계.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크루들이 만들어져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먹는 걸 찍고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즐거운 삶,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어렵게 운동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함께 공유하는 운동. 그게 헬시 플레저입니다. 여섯 번째, 엑스틴 is back. 그 알죠? 옛날에 머리 막 이렇게 옐로우 뭐지 오렌지족이라고 하나 야타 이런 거 엑스틴 알죠? 신세대의 원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삼촌뻘인 것 같아요. 7, 8년생, 65년도생에서 75년도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엑스틴 이스백인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핵심 소비자의 중간을 맡고 있는데 65년도부터 79년, 그죠? 사회의 허리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래요. 왜냐하면 10대 청소년들을 이제 가족으로 이제 자녀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쓰는 10대 청소년들의 가장이고, 또 예전에 갖고 있었던 패션, 옛날에 어떤 패션을 자기가 막 주도했던 그 X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취향도 되게 자기 취향, 자기의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10대 자녀들의 어떤 취향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취향에 들어가는 돈과 10대들이 취향에 일으키는 돈, 이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엄청난 세대죠. 그래서 이 X세대를 다시 엄청나게 주목을 해야 되고, 2022년도에는 이 세대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소비 세대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소비자,
소비자분들 내 주변 소비자가 X세대가 누가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받으시고 그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신다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때 한가닥했던 패션에 정말 중점에 있었던 이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과 함께 트렌드를 잘 나눠보시면 또 뉴스킨과 좋은 어떤 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7번째 바른 생활 루틴. 네, 바른 생활. 아니 지금 유행이 돌아왔죠. 저 선글라스를 낍니다, 사장님. 유행이 좀 뒤쳐져신 것 같은데요. 저 선글라스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 저 선글라스를 많이 끼더라고요. 네. 바른 생활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 관리. 네. 뉴스킨 사업자들의 거의 꽃이죠.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트렌드적인 완전 사람이죠, 그죠? 이걸 계속 생활하고 있고. 근데 이 바른 생활 루틴이가 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출근하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정장으로 입고 넥타이를 매고 6시 50분에 지하철을 타야지만 7시 30분에 회사에 딱 도착하는 그게 생활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적이어야 되고 어제 전날에 내가 뭔가 음주를 해도 안 되고 뭔가 딱 자기 관리가 돼서 일찍 잠들어야지 6시 반에 6시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 관리가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니까 정장을 안 입어도 밑에는 지금 다 반바지 입으셨죠? 그죠? 반바지 입거나 뭔가 밑에 막 레깅스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고 위에만 딱 잘 차려입으면 되니까 자기 관리가 좀 깨지는 거죠, 처음에. 그죠? 그래서 풀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재택근무 하면 되니까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루틴을 다시 잡자. 그래서 내가 뭘 하냐? 셀프 바인딩을 하는 거야. 셀프 바인딩. 내가 셀프로 내 걸 기록하는 거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거고 이런 걸 하고 닭구 혹시 아시는 분? 닭구. 김민선 사장님 닭구 먼저 아세요? 닭구? 다 꾸민다? 다이어리 꾸미기. 이게 아, 다이어리 꾸미기. 윤아 사장님. 대단하네요. 네, 닭구. 닭구. 우리 닭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이어리 꾸미기 아닙니다. 닭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닭구 하는 겁니다. 내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틴이 깨지고 있어서 다시 루틴을 점검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타임 스탬프. 타인이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니까 타인이 날 보고 있다. 이런 어플들이 막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뭐 지금 잘하고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이런 거 타인의 인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어플들과 프로그램들이 또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이거에서 가장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바디 프로필.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는데요. 해시 플레저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정해놓고 본인이 집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날짜를 정해놓고 바디 프로필 날짜를 정해놓으면 루틴 있게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 날짜를 그래서 정해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대화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뭔가를 타임스탬프 해주는 거 뭐가 생각나죠? 카플랜 다이어트가 생각나죠? 다이어리 꾸미기 또 이번에 마지막 파트 분에 김정희 사장님이 다이어리 뉴스킨 뭐 캡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 툴도 제공해 줄 거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저희와 정말 트렌드하게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8. 실제감 테크. 실제감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라. 유튜브 채널에서 또 저희 캡틴 어떤 미팅이나 캡틴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은 실제감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느낄 수 있냐 없냐예요. 좀 오타가 있네요. 실제감을 느낄 수 있나 없냐입니다.
만약에 실제감, 생동감을 못 느끼면 그 프로그램은 좀 도태할 거고요. 실제로 온라인이지만 정말 내가 내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공감하고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흥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마 이 사람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국내 대기업의 사내 교육용 캐릭터가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한 국내 보험사의 TV 광고 속 모델이 화제입니다. 자, 긴가민가 했는데 이분 많이 보지 진짜 않으셨어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낸 줄 알았어. 다들 지금 놀라시죠? 네네 듣고 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이달 초 TV 광고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이 와, 모델. 저도 진짜 알고 실제 보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상인물, 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와 소속사 계약도 맺고 로진이다, 패션, 로진.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개인 SNS 계정으로 여행지, 맛집 등을 공유하며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행동하는데 팔로워만 2만 명이 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이런 실제 인물인지 가상인간인지 헷갈리는 마케팅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 아닌데요. 가구 전시장에서 먹고 자며 요가와 청소까지 하는 일상을 꾸준히 공개한 인물이 실제로는 한 글로벌 가구 회사가 만든 가상 인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고 명품 브랜드 광고로 한 해 1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미국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가상 모델이 있는가 하면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고급 호텔에 투숙하며 호화로운 네, 보셨죠? 저 로지가 실제로 가상인물인 줄 알았던 분. 오늘 아신 분. 와, 대박이죠. 대박이죠, 진짜. 저 친구가 요즘 광고를 거의 정말 많이 찍고 있는데요. 그 로지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만큼 어떤 가상 인물, 사람들,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어도 실제처럼 저렇게 뭔가를 어떤 24시간을 이 친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가상의 공간에 있잖아요. 지금 항상. 그죠?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맨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하네. 근데 저게 가상의 인물로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뭔가 하는 것들을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또 가상의 공간에서 하고 그게 뭔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거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있을 저 인파워 유가 있잖아요. 그 글로벌 컨벤션에 이제 못 가요. 이제 미국을 본사를 원래 보는 투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파워 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미국 본사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 온라인으로 정말 내가 실제로 거기 간 거와 같은 느낌으로 360도로 이렇게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본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9번째입니다. 라이크 커머스. 30분 됐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라이크 커머스. 좋아요로 시작하는 D2C 커머스의 시대.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거죠. 다이렉트 바로 컨슈머랑 소통하는 시대. 그죠? 좋아요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분배가 돼 있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이 물건 만들고 싶다면 제조업체 가면 옛날엔 대량화하면 너는 상대 안 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너가 하는 거 만들어 줄게. 소분해서 만들어 줄게. 얘기하는. 그리고 택배는 택배 업체한테 맡기고 세무는 세무 업체한테 맡기고 돈은 다 내가 내야 되죠. 그 대신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돈만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해주고 나는 뭘 해야 되냐? 좋아요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사람만 만들면 내가 세포 마켓을 형성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도 이제 현대에서 캐스퍼라는 소형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캐스퍼를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죠? 회사가 좋아요를 쌓고 그냥 영업 직원들을 안 통하고 그냥 바로 판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죠, 좀. 그죠? 현대라는 회사가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대요. 영업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 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가지면은 되게 좋아지지만 대기업이 이거를 사용하면 직원 영업사원들 다 빼고 이제 대기업이 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즈니스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좀 대기업과 개인의 어떤 부의 분포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10, 내러티브 자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서사거든요. 옛날에 스토리 텔링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내러티브가 중요해요. 서사. 이 서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앨런 머스크도 서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죠. 앨런 머스크는 본인의 꿈과 본인의 신념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률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주가의 그 상승도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지수를 만들었냐면 퍼라는 PED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PED거든요. PED. 주가 대비 꿈 비율. 이런 창립자의 꿈이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금 작은 단위 어떤 것도 있지만 화성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화성을 갈 것 같잖아요. 이 신념이 한 번도 바뀌지 않게 화성을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으키는 그 전에 나오는 모든 트럭, 사이버 트럭,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내용만 담고 있고요. 서사는 거기에다가 원인,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원인, 배경, 의미까지 부여하는 게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생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엄청난 돈이 돼버리는 거죠.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제가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말은 김남두 교수님이 했던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나노사회 사람들이 쪼개지고 긱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쪼개지는 어떤 파편들이 파편들이 이제 공동체를 또 이루고 또 그런 파편들이 인정화되는 어떤 시기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고독함을 느끼고 공동체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의 서사가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당신의 서사가 있습니까? 당신의 스토리는 약합니다. 서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뉴스킨을 왜 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거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 2022년 다시 모일 때 당신이 검은 호랑이의 해로서 우뚝 설 수 있고 거기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같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더 썼는데요. 오늘 이 트렌드 10 많이 주목해 주시고 사장님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나아가면서 이런 내용도 전달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얻는 경험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을 캠라에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일 어색해요. 마치고 뭔가 또 진행하는 게 제일 어색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사장님들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또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렌드에 되게 선글라스 얘기도 해주시고 또 트렌드에 되게 밀접하게 대답을 해주신 변윤아 사장님 트렌드 포즈 하나 취해주시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스스타 트립빵 발표 있어요, 사장님. 아유, 네, 죄송합니다. 식스스타 트립빵 발표하고 얘기하라고 저 취해주시면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변호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모셨습니다. 빠르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식스스타 트립빵 주간 발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위가 2분, 2위가 2분, 1위가 공동 2분이세요. 발표해